태풍 흰남노 제11호 태풍이었죠. 오늘 오전 4시 50분쯤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해서 2시간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동안 제주, 경남, 경북 중심으로 거세고 많은 비를 퍼부으면서 곳곳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포항의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실종되는 사고. 근데 지하주차장은 보통 높이가 한 1.3m 정도 되는데 거기가 다 찰 정도의 물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엄청난 이번 폭우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갔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 배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배수 같은 게 지금 배수 장치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더 적기 때문에 이미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배수 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속도를 넘어서는 물이 들어왔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배수 장치는 물이 들어오는 양을 배수하는 게 아니고 그 작은 양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만 되면 집수장에 물이 저장돼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밖으로 펌핑하는 건데 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 모터 자체가 펌프 자체가 멈춰버렸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런 일이 뭐 쉽게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과연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내리고 그렇다고 지하 주차장에 된 차량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만약 대피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궁금합니다. 네. 이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차를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하는 자체는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하에 들어가서 차를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요. 지금 지하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 제 밑에 층에 있는 층은 밖으로 지상으로 올리고요. 네. 또 지상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지하 2층이라면 지하 1층으로라도 올려서 차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자세고 어떤 행동이라고 보여지죠. 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물이 차기 시작하면 차량은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당연히 포기해야 되죠. 네. 차량을 하다가 지금 인명까지 난 지금 아주 안 좋은 사례가 여기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 들어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 안으로도 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집 그렇습니다. 안으로 갑자기 물이 들어온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도 이제 굉장히 그 어떤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조금 들어와서 물을 퍼내도 되는지 아니면 퍼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퍼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위험하다면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족 중에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한시라도 더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특히 대피할 때도 보면 노약자분들은 이번에도 뭐 한 달 전에도 뭐 비가 왔을 때 보면 네. 복용해야 될 약을 구입하지 못하고요.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그 준비물들, 뭐 복용해야 될 약이라든지 또 우리가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뭐 충전기, 뭐 배터리, 비상품을 준비하고 대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아 보셨으니까 네. 어느 정도로 차 올라와야 이거를 내가 피해야 되느냐, 아니 퍼낼 수 있느냐 이걸 모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전부 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웬만한 비가 와도 침수가 되지 않았어요. 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험상 안전으로 지금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지금 또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미 위험에 처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탈출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또 집안이 또 갑자기 무너지면서 풀빌라 건물이 떠내려가는 일도 있는데 이 지역이 그러면 원래 집안이 좀 약했던 지역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 비나 바람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포항이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뭐 8시간에 뭐 340mm가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폭우였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왔기 때문에 그 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모든 토지는 비가 오면 어느 정도 흡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귀농, 귀촌 하면서 펜션이나 주거시설들을 산이나 경치 좋은 곳에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하면서 단단하게 하는데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건물에서 흡수를 할 수 있는 빗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옆으로 흐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많은 배수량이 돼서 어떤 하천이나 어떤 저수장이 범람해서 어떤 피해가 도로 피해, 어떤 도로 유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정전 피해입니다. 이번 태풍으로는 전국에서 8만 9천여 가구의 정전 피해가 있다라고 일단은 집계가 됐습니다. 더 네.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태풍과 비교하면 어떤 겁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가 3대 태풍이 있습니다. 가장 강했던 태풍이 2003년도 매미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이제 그 재산 피해가 많았던 게 그 1년 전에 있었던 루사고, 또 가장 인명 피해가 많았던 게 우리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1959년도에 루사 84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실종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 3대 태풍보다도 가장 피크센 상태에서는 이번에 태풍 흰남노가 굉장히 세력이 셌어요. 네. 그러나 오면서 어떤 일본을 거쳐서 제주도를 오면서 그 에너지가 갑자기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를 지나면서는 효력이 아주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뭐 가로수나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복구 작업을 할 때 주변 부위를 어떻게 또 마무리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한 달 전에 사고 났을 때 네. 전신주를 보수하는 작업자가 감전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풍도 지나갔고 비도 오지 않지만 보수 작업하면서 감지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작업자들, 특히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안전에 주의를 하고 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안전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하는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는 걸 직접 또 체험하는 네. 유튜버 방송을 하기도 하고 또 직접 또 바다에 나가서 보드도 한번 타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안전 불감증도 있고요. 저는 안전 불감증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이 없다고 봅니다. 그걸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사고로 물러날 때까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해도 살겠지, 괜찮겠지라는 것은 안전 불감증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안전 지식이나 안전 상식이 좀 부족한 행동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뭐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유리창이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람 때문에. 네. 제주도에서 보니까 덤프트럭 차량을 상가 유리창에 좀 가까이 붙여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좀 도움이 됩니까? 당분간 이번에는 아마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덤프 트럭으로 유리를 막았기 때문에 차수막 역할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 태풍이 그 덤프 트럭을 밀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파도가 적어서 덤프 트럭을 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차수막 역할로 인해서 유리창을 파지 않았다 해서 괜찮다고 보지만 다음에서는 이런 어떤 그 액션들은 이런 행동들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에 태풍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지만 네. 물론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지나간 경남 지역, 제주와 경남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에 비해서 뭐 수도권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생각만큼의 그렇습니다. 바람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준비가 좀 잘 된 건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뭐 상황인가요? 준비도 잘 됐지만 네. 그 태풍의 강도가 한반도를 지나면서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그 태풍이 출발할 때, 발생할 때는 정말 역대급 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분을 엄청난 그 수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북진을 하면서 일본과 제주도에 많은 폭우를 내렸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이 태풍의 에너지가 굉장히 다운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적은 상태에서 지금 부산을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경도 좁아지고요. 위력도 아주 낮아졌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피해가.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미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낮에는 아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좋아졌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주의를 해야 될 지역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해안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도로 유실 같은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음. 지금은
눈에 보였을 때는 건강하게 보이지만 도로나 이런 나무들이 네. 산이 그러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일 수 있는 도로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미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약한데 지금 겨우 견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는 진동이나 조그만 어떤 다른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해안가 같은 경우는 지금 태풍이 지나갔지만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게 노을성 파도거든요. 노을성 파도는 일반 파도와 달리 국부적으로 오고 있거든요. 어떤 한 그 바다에서 일부분이 기압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넘어오는 파도와 함께 그 해안가에 있어서 그 해안가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굉장한 큰 피해, 어떤 해일과 같은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가 맑아졌어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네. 그럼 끝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흰남노가 올 때 보면 해안가에 또 방어벽을 또 쌓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런 거를 포함해서 어떤 대응책이 가장 필요합니까?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정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 같은 경우, 산도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의 우면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토질이 편마압류입니다. 편마압류 응집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흡수가 되면은 그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그런 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지역별로 장소별로 위험 요인별로 어떤 대응책을 별도로 하는 어떤 세부적인 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꼭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풍에 대해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